지역의 이슈를 만나는 시간 헬로 이슈 토크 시작합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이 5인 이상, 50인 미만으로 확대된 지 한 달이 지났지만 건설업을 포함한 현장에서는 여전히 사고와 혼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확대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을 어떻게 대비하면 좋을지 이슈토크에서 알아보겠습니다. 뉴스민 천용길 기자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우선 이 중대재해처벌법이 어떤 건지 그리고 이 법이 시행되게 된 배경까지도 설명해 주시죠. 네. 이 중대재해처벌법은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사용자가 안전보건조치 의무를 위반한 상황에서 중대재해, 그러니까 이 사망자가 한 명이라도 나오거나 네. 10명 이상의 중상자가 나온 경우에 이 사업주와 이 공무원 등을 처벌하는 규정을 담은 법안입니다. 네. 이 중대재해를 예방하고 시민과 노동자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서 이 재해를 일으키게 되는 이 원인에 대해서 사전에 차단하자는 취지로 법안이 마련됐습니다. 네. 중대재해처벌법이 제정된 배경은 크게 두 가지 사건이 있었습니다. 네. 우리 이 한국 사회에서 이 여러 가지 큰 사고들, 산업재해 사고들은 그동안 있어 왔습니다. 네. 이 산업재해 사고가 일어났을 경우에 이 처벌하는 법률은 기존에 있었던 산업안전보건법이 있었는데요. 네. 얼마 전이었죠. 고 김용균 씨, 경북 구미 출신의 김용균 씨가 이 태안의 석탄화력발전소에 혼자 일하다가 사망하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네. 이 작업자가 2명만 있었더라도 이 사고가 일어나지 않을 수 있었는데, 네. 그리고 이 사용자에 대한 처벌을 원하는 목소리가 많았는데 기존 법안에서는 원청 사용자에 대한 처벌할 수 있는 근거가 부족했던 겁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 원청 사용자의 안전 의무, 책임성까지 담자라고 하는 취지가 있었고요. 또 한 가지는 이 중대시민재해라고 해서 혹시 그 가습기 살균제로 인한 피해자 네,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렇게 중대한 시민재해를 일으킨 기업의 사용자에 대해서도 이 처벌하는 내용을 담아야 된다라는 목소리가 있어서 중대재해처벌법 도입에 대한 논의가 시작이 됐고 2022년 1월 27일부터 시행하게 됐습니다. 네, 시행 배경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고요. 이번에 여야의 협상이 좀 결렬이 되면서 중대재해처벌법이 5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까지 좀 확대가 됐잖아요. 이 현장에서는 아직 좀 많이 혼란스러워하는 것 같은데 5인 이상이면 이 음식점처럼 영세한 곳까지도 모두 포함이 되는 건가요? 네, 이게 뭐 하나하나 좀 따져서 제가 설명을 드릴 텐데요. 네. 이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될 때 2년 동안 50인 미만 사업장은 유예하자라고 하는 2년 유예 법안이 함께 통과가 됐습니다. 네. 이 기간이 끝난 올해 1월 27일부터는 5인 이상 사업장 모두에 적용이 되는데요. 이 상시 근로자가 5인 이상이면 어떤 업종이든 가리지 않고 적용되는데 여기서 이 상시 근로자가 무엇인지 판단하는 기준이 있습니다. 혹시 그러니까 식당에서 내가 식당을 운영하는데 아르바이트를 4명 쓰고 있고 네. 그리고 2명은 정규직 직원이다 라고 네. 했을 때 그러면 6명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모두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상시 근로자, 그러니까 아르바이트가 평일 근무하는 사람, 주말 근무하는 사람 따로 있으면 2명이면 네. 그러니까 상시 근로자 4명이 됩니다. 그러니까 내 사업장이 해당되는지는 상시적으로 근무하는 인원이 몇 명인지에 따라서 이 적용 여부는 또 달라지는데요. 네. 일단은 아르바이트생도 다 포함되지만 근무 시간에 따라서 이 판단 기준이 달라지게 됩니다. 네. 그리고 중대재해처벌법의 이 종사자는 이 근로기준법상인 근로자뿐만 아니라 도급, 용역, 위탁 계약을 하는 경우에도 모두 포함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특수고용직이라고 부르는 직종들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뭐 보험 설계사나 골프장 캐디나 이 학습지 교사들 여기까지도 다 포함이 되는 겁니다. 네. 두 번째로 또 한 가지가 내가 식당을 2군데서 운영하는데 내가 이렇게 안동에서 운영하는 것과 그 영주에서 운영하는 2개를 가지고 있는데 그러면 합치면
5명이 넘지만 따로따로면 5명이 안 된다라고 네. 할 수 있는데 사업자 단위 기준입니다. 아. 같은 사업자가 본점과 이 부점을 내고 있으면 이 근로자 수가 5명을 초과하게 되면 모두 이 중대재해처벌법에 이 포함이 되니까요. 네. 이 부분을 우리 자영업 하시는 분들은 꼼꼼히 좀 따져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네. 중대재해처벌법을 지키려면 이 별도의 안전 전담 조직이나 또 안전 인력을 배치해야 된다라고 들었는데 영세한 사업장 입장에서는 좀 이게 쉬운 일이 아닐 것 같습니다. 네. 동네 음식점이나 뭐 빵집 같은 곳에도 이런 전문 인력이 별도로 필요한 건가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아, 이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한 오해가 좀 네. 많이 있는데요. 일단 상시 근로자 5인 이상 49인 미만 기업은 이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른 전담 조직을 설치해야 하는 의무는 없습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네. 사용자, 사업주가 이 안전 의무를 다하지 않을 경우에 처벌할 수 있게 되는 법안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50인 이상 사업자의 경우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조직을 설치했냐 안 했냐가 이 법령의 위반 기준에 들어갑니다. 아. 그렇지만 5인 이상 49인까지는 이 조직을 설치해야 되는 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이 제조업이나 임업, 하수, 폐수, 처리업 등의 경우에는 안전보건관리 담당자를 1명 지정을 해야 됩니다. 네. 이걸 만약에 지정하지 않게 되면 사용자가 그동안 이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노력을 안 했다라고 판단할 수 있는 이 근거가 되거든요. 네. 이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게 초점에 맞춰져 있습니다. 때문에 사용자가 그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 등을 안전 의무 등을 다한 경우에는 산재 사고가 일어났다고 해서 무조건 처벌하지는 않습니다. 때문에 안전 의무를 얼마나 충실히 이행했느냐 여부가 중요한데요. 네. 이 사업장을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 위험성 평가를 어떻게 할 것인가, 그리고 종사자에 대해서 안전관리 의무에 대한 교육을 했느냐, 그리고 재해 발생 시에 어떤 조치를 할 것인가, 그리고 이 업종마다 안전보건 법령의 이행 대상이 여러 가지 좀 차이가 있습니다. 네. 이걸 계획을 잡고 매뉴얼을 마련했는가를 파악해야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업종마다 차이가 있으니까요. 네. 이 부분은 안전보건공단이나 이 가까운 이 노동청에 좀 문의를 하시면 이 매뉴얼들이 다 마련되어 있습니다. 네.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이 노동부에서도 사업장 단위 순회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네. 평상시에 위험성이 높은 사업장에서는 위험성 평가 교육을 실시하도록 안내를 하고 있고요. 우리가 작은 사업장이라고 하는 식당이나 뭐 빵집 같은 경우에는 네. 보통 화기를 사용하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그래서 이 감전이나 화재 폭발 그리고 이 한풍구가 제대로 마련되어 있는지 사실 이 부분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전에도 산업안전보건법에도 이행해야 되는 의무로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내가 기존에 지켜야 될 의무만 잘 이행한다면 그러니까 뭐 작은 사업장이 중대재해처벌법으로 피해를 보는 일은 사실상 크지 않다는 점도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네, 이 말씀을 들어보니까 좀 사실 식당이나 빵집 같은 곳에서 중대재해가 발생할까 뭐 이런 네. 생각이 또 들기도 하는데 이 사업장에서 중대재해가 발생하게 되면 그럼 사업주는 무조건적으로 처벌을 받게 되는 건지 이것도 좀 궁금합니다. 네, 그렇진 않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상 이 사업주가 처벌받는 이유는 네. 사업주가 안전보건 의무를 다하지 않았을 때입니다. 아. 그러니까 여기서 좀 논쟁이 되는 부분이 그러면 안전관리 의무라고 하는 게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면 되냐 내가 아마 사업주분들은 이 부분이 고민이 많으실 겁니다. 네. 근데 이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에도 왜 확대 적용을 하냐라는 목소리가 있는데요. 지난해 1월부터 노동부가 9월까지 재해조사 대상 사망사고 통계를 보면 이 사망자가 459명이었고 이 중에 식당에서도 1명 나왔습니다. 네. 주요한 업종은 건설업이 거의 절반 정도를 차지하고 있고요. 이 제조업도 약 또 4분의 1. 그러니까 2개 업종을 합치면 80% 네. 정도가 2개 업종에서 주로 나왔습니다. 이 사망사고가 발생했는데 그동안 안전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으면 처벌받게 되는 건데요. 이 사업
기업이나 사업장의 특성, 규모에 따라서 중대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이 방법은 각각의 차이가 좀 있습니다. 네. 이에 따라서 유해 위험 요인을 확인하고 점검하고 개선하는 업무를 다 한다면 처벌되지는 않는데요. 앞서 이야기 드렸지만 식당과 빵집 같은 경우에는 네. 주로 화기에 의한 그쵸. 위험이 있기 때문에 네. 이 부분에 좀 집중할 필요가 있고요. 이 사업주가 만약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등을 다 했다면 이 중대재해 발생 시에 있게 되는 처벌은 없기 때문에 이 부분은 내가 하는 업종이 무엇인지, 내가 하는 업종에서 위험 요인이 무엇인지 꼼꼼히 좀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네. 그리고 또 고용노동부의 자료에 따르면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2년간 대구 경북에서 노동자 131명이 산업재해로 목숨을 잃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중에 약 65% 정도가 작은 사업장에서 네. 사망을 했다고 하는데 어떻게 된 건지 좀 짚어주시죠. 네, 맞습니다. 이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2년 동안 대구 경북에서 일어난 산업재해 사고 건수가 모두 129건으로 나타났는데요. 네. 2년 동안 발생한 산재 사망자 수는 131명, 대구가 네. 32명, 경북이 99명이었습니다. 근데 이 법 시행 2년간 네. 50인 미만 사업장은 예외 적용을 했잖아요. 그쵸. 그리고 이 공사 대금이 50억 원 미만인 건설 사업장도 예외 적용이 됐습니다. 근데 이러한 사업장에서 발생한 건수가 83명이었습니다. 그러니까 50인 이상 사업장보다 50인 미만 사업장에서 중대재해가 더 많이 발생했다라는 걸 확인할 수가 있고요. 이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에 대구지방노동청에서 이 관련 법 위반 여부를 조사했고 네. 위반 사실이 확인돼서 검찰에 송치된 것이 10건이었습니다. 이 가운데 이 검찰이 사업주를 기소해서 재판에 넘겨진 사례는 단 6건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됐다고 해서 이 사업주에 대한 처벌이 무작위로 이루어졌냐 했을 때 그러지는 않았다라고 하는 것을 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만 법이 시행되고 난 이후에 50인 이상 사업장들의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규모가 크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요인 중에 한 가지가 아니 사고가 일어나면 이 업을 발주한 원청회사 대부분 규모가 큰 기업에 대기업의 기업주들은 아무런 책임도 안 지고 네, 네. 하청업체에 자꾸 부담을 지우는데 네. 여기에 처벌을 강화해야지 대기업들도 돈을 쓸 거 아니냐 그렇죠. 라고 해서 시행이 됐는데 실제로 중소기업들은 돈이 별로 없다 보니까 안전관리 의무에 대해서도 별로 투자를 못하고 이 대기업들은 로펌 같은 데 컨설팅을 맡겨서 안전관리 의무에 다하기보다는 어떻게 하면 사용자가 중대재해처벌법에서 처벌 대상에서 피해 나갈 수 있는지 네. 이쪽으로 많이 집중해서 중대재해처벌법이 실제 산재사고 예방에 별 도움이 안 됐다 이런 목소리가 나오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지금 좀 말씀해 주신 것처럼 위험의 외주화라고 하죠. 이 위험한 작업을 또 다른 영세업체한테 떠넘기는 사례가 더 오히려 많아졌다고 하는데 네. 관련 내용 좀 짚어주시죠. 네, 그 안전에 대한 책임을 기업과 경영자에게 묻기 위해서 중대재해처벌법을 제정한 건데요. 이 처벌을 강조하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습니다만 처벌이 이렇게 세니까 그 전에 안전 예방에 예산을 더 많이 써라라고 하는 취지였습니다. 네. 그런데 앞서 제가 이야기한 것처럼 처벌을 피할 방법부터 궁리하기 시작을 한 거죠. 예를 들면 경영 책임자를 처벌할 수 있다인데 이 중대재해처벌법을 시행하고 나서 규모가 있는 기업들이 실질적 경영자 말고 안전 관리 업무의 경영 책임자를 따로 만든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흔히 사업주라고 하면 CEO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네, 네. 그러니까 안전과 보안 부분의 관리 책임자, CSO라고 하는 직책을 새로 만들어서 그쪽에 책임을 지도록 하거나 더 위험한 업무의 경우에는 오히려 더 작은 기업에 하청을 주는 방식이 네. 적용됐는데 원청과 하청의 임무가 무엇인지 명확하게 구분하고 있지 않다 보니 실질적으로 대기업들은 다 빠져나가고 네. 중소기업들만 힘들어졌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이유입니다.
네. 그리고 이번에 개정된 사안을 좀 살펴보면요. 5인 이상 50인 미만 근로자를 둔 사업주는 의무적으로 안전보건관리 체계를 구축해서 이행을 해야 된다고 하는데 네. 이 여기서 안전보건관리 체계란 어떤 건지 좀 말씀해 주시죠. 네. 안전보건관리 체계가 상당히 이게 업종에 따라서 복잡할 수 있는데요. 네. 쉽게 이야기하면 내가 운영하고 있는 사업장에서 유해한 물질을 어떤 걸 취급하고 있는지 확인하고 네. 그리고 위험 상황이 어떤 위험이 발생할지를 체크리스트를 만들어서 이 정리하는 게 우선입니다. 네. 그 다음에 안전보건 교육을 일하고 있는 노동자에게 하고 있는지 정기적으로 하고 있는지 여부가 필요하고요. 네. 왜냐하면 이전에는 안전보건관리 교육을 하잖아요. 위험 물질을 사용하는데 이게 1시간, 2시간 정도 교육하는 대신에 일을 시키는 게 낫다고 판단한 사업주들이 많은 거죠. 그러면 교육했습니다. 체크만 하고 일을 시켰는지 실질적으로 교육을 했는지를 따지겠다는 거고요. 그리고 계획을 반기별, 분기별로 세워서 점검을 하고 있는지를 보도록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정부 차원의 지원 대책이 좀 미비했던 것 아니냐 네. 이런 목소리도 있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노동부에서도 산업안전 대진단 상담지원센터도 만들었습니다. 노동부가 5인 이상 사업장에 중대재해처벌법이 확대 적용되기 때문에 이 대진단을 통해서 사업장별로 필요한 게 무엇인지 점검을 해주겠다라고 하는 건데 10개의 핵심 항목을 놓고 온라인으로 안전보건공단이나 노동부 홈페이지를 통해서 확인을 할 수가 있고 오프라인으로 직접 신청도 가능한 상황입니다. 네. 다만 이 대진단을 한다고 해서 사업장에 맞는 위험 대응을 할 수 있느냐? 사업장마다 차이가 상당히 큰데 이걸 동일하게 만들 수 있을까? 이런 우려도 나오고 있는데 네. 때문에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업종별 특성에 맞춰서 맞춤형으로 필요한 안전 관리 의무에 대해서 좀 세밀화하는 게 필요하다 이런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 중대재해처벌법이 제대로 좀 효과를 발휘하기 위해서는 어떤 것들이 좀 달라지는 게 좋을까요? 네, 지금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에 여러 가지 말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걸 폐지하자라고 하는 것에서부터 더 강화하자라는 요구가 있는데요. 목적은 다 같습니다. 일터에서 일을 하다가 목숨을 잃는 사고가 더는 없어져야 한다는 건데요. 네. 실제 지금 중대재해처벌법에도 처벌에 대한 내용이 강조되고 있지만 법령 안에 분명히 예방과 관리에 대한 의무 조항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예방과 점검에 대한 예산이나 정부 차원의 노력이 좀 부족하지 않았나 싶고요. 네. 특히 작은 기업들에게 중대재해처벌법이 확대 적용되는 것은 이 중대재해의 60% 이상이 50인 미만 사업장에서 벌어지고 있는데 네. 이들 기업에 대한 직접적인 지원이 또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있습니다. 네. 때문에 위반하기 전에 지원이 우선돼야 되는 부분이 한 가지가 있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문제는 중대재해처벌법상 산업안전보건법과 법령이 충돌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업에서 어려움을 호소하는 것 중에 아니 기존의 산업안전보건법상 이걸 해야 된다고 있는데 중대재해처벌법상 겹치는 부분이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여기에 대한 조정과 매뉴얼 마련이 발빠르게 좀 필요해 보이고요. 네. 특히 사업주들은 중대재해처벌법으로 인한 이 공포감을 가지기보다는 어떻게 하면 내 직장에 내 회사에서 일하고 있는 동료 직원들이 안전하게 일할 수 있을까 네. 이 상담과 점검을 받고 이 관련 조치 후속 조치들을 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이 오늘 주제에 대해서 혹시 덧붙여 주실 말씀 있으면 간단하게 한마디만 해주시죠. 네, 시행 이후에 아직까지 대기업 사업주에 대한 처벌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법원과 검찰에서도 어떻게 처벌해야 되는지 매뉴얼이 마련되어 있지 않는데요. 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앞으로 한 3, 4년 정도 더 시간이 지나고 나면 네. 매뉴얼 마련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해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이 시간 헬로 이슈 토크는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